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를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고 말이죠. 같이 밥을 먹는데 씹는 소리만 들리고 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창밖 풍경만 보게 되고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핸드폰에 그 사람 이름이 떠도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없습니다. 그냥 연락 왔네 하고 무미건조하게 확인 버튼을 누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딱 이런 상태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아주 중요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사랑이 식었다고 믿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설렘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마음속 서랍장 깊은 곳에서 조용히 낮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잘못을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변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이런 감정의 변화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우리가 새 신발을 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처음 상자를 열고 새 하얀 운동화를 꺼냈을 때 얼마나 조심스러운가요? 혹시라도 누가 밟을까봐 발걸음도 조심조심 걷게 됩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아까워서 신고 나가지도 못하죠. 매일 집에 돌아와서 물티슈로 닦아주고 신발장에 예쁘게 넣어둡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는 신발을 구겨 신기도 하고 흙탕물이 튀어도 툭툭 털고 맙니다. 현관에 아무렇게나 벗어두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신발이 싫어진 건가요? 아닙니다. 그저 그 신발이 내 발에 너무나 편안하게 맞춰진 겁니다. 내 발과 하나가 되어서 신었다는 사실조차 까먹을 정도로 익숙해진 거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무덤덤함은 사랑이 끝난 게 아니라 사랑이 아주 편안한 신발처럼 변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고장난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마음은 이렇게 변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머릿속에 살고 있는 익숙함이라는 친구를 만나봐야 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아주 시끄러운 공사장 옆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첫날은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화가 납니다. 둘째 날도 시끄러워서 귀를 막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신기하게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놀러와서 야, 너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살아?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무슨 소리? 저거? 난 이제 안 들려라고 대답합니다. 우리 뇌는 똑같은 자극이 계속되면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그 자극을 무시해버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걸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연애도 똑같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그 사람의 목소리, 톤, 웃을 때 생기는 눈과 주름, 밥 먹는 습관 하나하나가 전부 새롭고 강렬한 자극이었습니다. 마치 공사장 소음처럼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난 정보들이었죠. 그래서 심장이 뛰고 온 신경이 그 사람에게 쏠렸던 겁니다. 하지만 매일 보고, 매일 듣고, 매일 만지다 보니 뇌가 판단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안전하구나. 매일 있는 거구나. 굳이 긴장해서 지켜볼 필요 없겠네. 그래서 설렘이라는 스위치를 잠시 절전 모드로 바꿔버린 겁니다. 전기를 아끼려고요. 불이 꺼진 게 아니라 센서 등처럼 잠시 꺼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누군가 지나가면 다시 탁 하고 켜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말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불이 꺼졌으니 전구가 나갔다고 생각하고 전구를 갈아 끼우려고 합니다. 즉 헤어지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 떠나려고 하죠. 하지만 그건 전구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센서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불이 꺼진 것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하루를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혹시 그 사람을 대할 때 자동 판매기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나요? 동전을 넣으면 똑같은 음료수가 나오는 자판기처럼요. 아침에 눈을 뜨면 잘 잤어?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아침 인사니까 기계적으로 보냅니다. 상대방도 너는? 하고 기계적으로 답합니다. 퇴근할 때가 되면 밥 먹었어? 라고 묻습니다. 메뉴가 진짜 궁금한 게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되었으니 묻는 겁니다. 주말이 되면 어디 갈까? 라고 묻지만 사실 속으로는 집에서 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끝까지 듣기도 전에 또 저 이야기네 하고 넘겨짚은 적은 없나요? 마치 이미 다 읽은 책을 다시 펼친 것처럼 다음 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뻔히 알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책장을 대충대충 넘기게 되죠. 상대방의 얼굴을 3초 이상 빤히 쳐다본 게 언제인지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의 이미지만 보고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저장된 오래된 연인이라는 꼬리표만 보고 있는 거죠. 이런 행동들이 바로 설렘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자장가입니다. 여기서 길이 갈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린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단정 짓고는 이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죠. 처음에는 다시 심장이 뜁니다. 새로운 자극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도 익숙해지고 다시 편안한 신발이 됩니다. 그럼 또 지루함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마치 컵에 물이 반쯤 남았는데 미지근해졌다고 해서 마시던 물을 버리고 계속 새 얼음물만 찾는 것과 같습니다. 평생 차가운 물만 찾아다니며 갈증을 느끼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소수의 현명한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가 너무 편해졌구나. 설렘이 자고 있구나 라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잠든 설렘을 깨우기 위해 작은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미지근해진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티백 하나를 띄워서 향긋한 차로 만들어 마시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가고 싶으신가요? 매번 새 것만 찾아다니는 유목민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익숙함 속에서 보물을 찾아내는 탐험가가 되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잠든 설렘을 깨우는 아주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렵거나 돈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는 모르는 척 질문하기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김치찌개 좋아하잖아. 주말엔 늦잠 자는 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소개팅 상대처럼 물어보세요. 요즘 가장 꽂힌 음식이 뭐야? 만약에 내일 당장 지구를 떠나야 한다면 뭐부터 챙길 거야?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만화가 뭐였어? 생뚱맞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상대방을 내가 다 아는 사람에서 아직 모르는 게 있는 사람으로 바꿔줍니다.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며 대답하는 낯선 표정을 발견할 때 뇌는 다시 자극을 받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런 면이 있었나? 하고 말이죠. 두 번째는 엉뚱한 곳에서 만나기입니다. 맨날 가는 밥집, 맨날 가는 카페, 맨날 가는 영화관. 이 루틴을 딱 한 번만 깨보세요. 이번 주말에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의 마트에 가보세요. 아니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장소가 아니라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문방구 앞에서 만나보세요. 익숙한 사람이 낯선 배경에 서 있을 때 우리 뇌는 그 사람을 새롭게 인식합니다. 마치 매일 입던 잠옷을 입은 모습만 보다가 갑자기 정장을 입은 모습을 봤을 때 오라고 다시 보게 되는 것처럼요. 배경만 바꿔도 사람은 달라 보입니다. 함께 낯선 골목길을 걸으며 길을 잃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같이 헤매는 과정에서 둘만의 새로운 전우애가 생기거든요. 세 번째는 3초 더 바라보기입니다. 이건 오늘 당장 해보세요. 헤어질 때 혹은 밥을 먹다가 아니면 잠들기 전에 아무 말 없이 상대방의 눈을 딱 3초만 더 오래 쳐다보세요. 평소 같으면 눈을 마주치고 바로 고개를 돌렸을 타이밍에 멈추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묻겠죠. 왜? 내 얼굴에 뭐 묻었어? 그때 그냥 씩 웃고 마세요. 아니면 그냥 오늘따라 예뻐 보여서라고 툭 던지세요. 이 짧은 3초의 정적, 그리고 예상치 못한 시선이 상대방의 심장을, 그리고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듭니다.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죠. 그 창문을 너무 오랫동안 닫아두지 마세요. 가끔은 활짝 열어서 환기를 시켜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 구체적으로 하기입니다. 그냥 고마워라고 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많이 써서 닳고 다른 동전 같습니다. 대신 아주 구체적인 장면을 묘사해서 고마워하세요. 아까 내가 물 쏟았을 때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줘서 고마웠어. 사실 좀 당황했거든. 운전하느라 피곤할 텐데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말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좋은 행동을 해주고 있었구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특별한 선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사랑은 저절로 타오르는 모닥불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누군가 불을 붙여줬을지 몰라도 그 불을 계속 유지하려면 장작을 넣고 부직갱이로 뒤적거려줘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꺼지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재만 남은 것 같은 모닥불도 바람을 불어넣고 마른 가지를 조금만 넣어주면 금세 다시 활활 타오릅니다. 여러분의 사랑도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제 속에 숨어있는 불씨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입김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 입김은 거창한 이벤트나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그 사람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한 번. 평소와는 다른 엉뚱한 질문 하나. 그거면 충분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 사람, 혹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을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 중 가장 빛나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그 빛나던 순간을 다시 만들기 위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작은 장작 하나를 던져보시겠습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평소보다 딱 한 톤 더 밝은 목소리로 다녀왔어. 라고 외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목소리의 변화가 잠들어 있던 설렘을 깨우는 알람 시계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다시 따뜻하게 데워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로 여러분만의 설렘 깨우기 방법을 나눠주세요. 혹은 나 이거 해봤는데 진짜 되더라 하는 경험담도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서로의 연애 온도를 1도씩 높여줄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사람 마음을 읽어주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과 따뜻한 눈맞춤 한 번 더 나누시길 바랍니다.